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6강 마지막 회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강의를 동영상으로 시청하시고 저에게 많은 격려도 주시고 또 제 설명에 미진한 점 그리고 고쳐야 할 점 이런 것을 많이 알려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근데 이 동영상 강의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고정된 카메라 앞에서 제가 설명을 하기 때문에 또 시간 제약도 있기 때문에 제가 하고자 한 생각을 다 펴지 못한 점이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제 강의를 들으시면 조금 더 생기 있달까 발랄한 그런 분위기에서 그 분위기를 맛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023년에 명심보감이 개강될 것입니다. 그때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주불치인 인자치유, 색불위인이나 인자민이라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주라는 것은 다 잘 아시고 또 다 즐겨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수는 물이라는 뜻이죠. 삼수변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다규변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할 때 유 거기에 사용되기 때문에 닭띠에 해당되기 때문에 당유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글자를 자세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렇게 되고 술병처럼 보이죠. 술병에 술이 차 있는 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술병에 술이 들어있다. 이게 술주자다. 이렇게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불자는 아미불, 나무목, 그루터기 알, 나무 뻗지 않을 애, 나무를 둥지를 잘라버린 그루터기. 또 여기서 아니불, 위에 아무 올라오지 못했다. 뿌리는 내려갔는데 위에 올라오지 못했다. 그래서 아니 올라왔다. 아니불. 저는 이렇게 연관지어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치자는 취할 치자. 무엇에 취합니까? 이게 술병입니다. 술에 취했다는 거죠. 술에 취했다. 술병에 술을 마시고 취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술을 많이 마시고 취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 술에 빨리 취하겠습니까? 술에 졸이다. 술에 졸병, 졸개가 되는 사람, 아주 적게 마시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수졸입니다. 그래서 수졸이 술을 졸개처럼 적게 마시는 사람이 빨리 취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졸자를 이렇게 쓰더라. 그래서 이 약자를 쓴다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술을 적게 마시고 아주 장군처럼 많이 마시는 것이 아니라 졸개처럼 마시고도 취한다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사람인 스스로 취할 치자. 자, 이 재미있습니다. 술이 사람을 취하게 하지 않으나 술이 사람을 취하게 하지 않습니다. 왜? 안 마시면 안 취하죠. 그래서 사람이 술을 마시고 스스로 취한다는 겁니다. 술을 전혀 입에 대지 않는 사람을 본 적이 많습니다. 또 술을 엄청나게 많이 마시는 사람도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술은 술 그대로입니다. 마시면 취하게 되고
또 그 마신 사람이 스스로 취한다는 것은 망고의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색불미인이나 인자민이라 했습니다. 색자는 빛색자입니다. 빛색, 빛깔이 다르죠. 자, 끊을 절자를 보면 요 글자가 들어갑니다. 또 끊을 절자는 이렇게도 씁니다. 두 글자 어느 것이 맞습니까? 예, 둘 다 통용되고 있습니다. 통용되고 있고 둘 다 옥편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끊을 절자다라고 할 때 요 절자는 끊는다라는 뜻을 살려가지고 칼로자를 썼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의 메인, 뱀이 실의 메인인데 이것을 풀어준다, 칼로 잘라준다 라는 뜻입니다. 색불미인, 미자는 미혹할 미자입니다. 미혹한다. 사람을 미혹하게 한다. 그러니까 혹하게 한다. 혹할복들. 자, 색이, 미색이, 아름다운 여인이, 미색이 사람을 미혹하게 하지 않는다. 미인 그대로 있다는 거죠. 그대로 있는데 미혹하고 하지 않고 하는 것은 사람이 스스로 미혹한다. 이 미혹할 미자는 쌀미자가 위에 있습니다. 미혹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온갖 생각이 쌀알처럼 여러 가지 떠오른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있기 때문에 쌀미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쌀미자는 불꽃명자를 줄여서 쌀미자로 쓴 경우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미혹하게 되면 머릿속에서 이 불길이 일듯이 혹하게 된다. 그래서 쌀미, 불꽃령 같이 연상을 해도 관계없습니다. 이웃님자에 사용되는 오른쪽의 글자입니다. 자, 이것은 불쌍히 여길 연, 불쌍하게 여긴다. 왜 그러냐? 마음이 쌀을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밑에 있는 이것은 어기어질 천, 양쪽 발입니다. 그런데 쌀미자로 썼는데 이 글자의 원형은 뭐냐? 불꽃명자입니다. 불꽃명자가 쌀미자로 바뀐 것이죠. 자, 그래서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데 불꽃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되니까 불쌍히 여긴다라는 뜻이 성립되는 겁니다. 이웃님자도 마찬가지로 옛날 글자는 이겁니다. 이것이 이렇게 쌀미자로 줄어든 거죠. 그래서 이것도 가만히 우스개로 생각해보면 옛날에는 불씨가 없어졌을 때 이웃의 언덕에 사는 이웃의 불을 구하러, 불씨를 구하러 왔다 갔다 한다 하는 그곳이 바로 이웃이다. 그런데 조금 더 세월이 지나서는 언덕에 있는 이웃에 가는데 바로 뭘 구하러 가느냐? 쌀을 구하러 간다 하는 그런 식으로 이것이 글자가 약자화되었다고 봐야 되겠죠. 자, 색불미인, 색이 사람을 미혹하게
미혹하게 하지 않으나 사람이 스스로 새에게 미혹하게 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미인이 있다. 쳐다보면 기분 좋지요. 끌린다. 끌리는 것은 바로 미혹하는 겁니다. 미혹하게 된다. 대상은 그대로 있는데 사람의 마음이 스스로 거기에 끌리게 된다는 거죠. 술도 그대로 있습니다. 술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술을 못 이겼어. 거기에 취하게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주체는 어디에 있느냐? 바로 사람 아니겠습니까?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통제를 잘하면 술이 있어도 취하도록 마시지 않을 것이고, 미인이 있어도 스스로 그 미인에게 혹해가지고 어떤 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시간이라서 몇 자를 풀이를 하겠습니다. 이게 여자 여자입니다. 이 여자 여자에 점을 찍으면 이것이 음이 못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 여기에 다 있습니다. 여자 여자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좋을 호자를 설명하면서 허신의 설문회자에서부터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어머니라고 부르는 겁니다. 어머니가 아들을 안고 있기 때문에 좋다. 이렇게 풀이하는데 왜 그럴까? 저는 참 오래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점이 찍혀 있는 여자입니다. 어머니입니다. 근데 어머니라는 것이 음이 못자가 안 보이는, 점이 안 보이는 것은 아들이 어머니의 젖을 물고 있고 또 아들이 한 손으로 어머니의 젖을 만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저 꼭지가 안 보이는 겁니다. 연상이 되십니까? 그 다음 이렇게 음이 못자에 저 꼭지가 드러나 있는데 이거 저 꼭지 보이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저 꼭지를 가린다. 즉 불화자를 채웠다라는 글자가 말물자입니다. 이는 강한 금지사가 되겠죠. 절대 해서 안 된다. 1960년대를 전후해서 부인들이 아기를 등에 업고는 적삼을 입었는데 그 적삼이 짧았어요. 짧아서 젖이 다 드러납니다. 근데 그걸 자랑 삼아 아이를 놓고 다녔어요. 왜? 나 아들 낳은 사람이다. 그런 풍습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바로 이것은, 그래서 이것은 말물자는 어미의 젖을 보이지 마라 하는 그런 뜻을 담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자만 더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이 곡식곡이라고 다들 아실 겁니다. 곡식곡. 왜 이것이 곡식곡자냐? 왼쪽에 있는 요 모습은 원래는 요겁니다. 여기서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것은 장막, 강, 또 장막, 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장막이라는 것은 뭐냐? 요것은 한 겹으로 된 쓰개모. 요것은 두 겹으로 된 쓰개, 왼쓰개모자입니다. 또 이렇게 되면 세 겹으로 된 쓰개모. 그러니까 모자라는 뜻입니다. 모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모자라는 뜻인데 여기에 아들자를 붙여놓으면 이것이 두터울 후자가 됩니다. 두터울 후의 고자입니다. 옛날 글자. 아들을 쓰개로 잘 덮었다.
두텁게 덮어놨다. 근데 이것이 뒤로 와서 언덕한 석굴에 살 때 두텁게 자식을 감싸줬다 하는 뜻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것이 두터울 후자의 현재 글자지만 이 모습을 다 가지고 있는 글자인데 이것이 날일자로 변한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장막에다가 곡식을 감춘다.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곡식 곡자로 오면서는 선비사로 바꿔집니다. 선비사로 바뀌고 밑에 있는 쓰개모자, 장막이라는 것도 바로 이렇게 모습이 납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별을 감춰둔 겁니다. 그러니까 별을 감춘 커다란 어떤 장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오른쪽에 이 글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부수 이름으로서는 같은 등글을 문이지만 실은 창수, 나름은 창수, 몽둥이 숫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몽둥이 수를 해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가을이 되면 추수해놓은 그 참 귀한 작물을 훔쳐가는 도둑이 있죠. 바로 별을 장막 속에 딱 넣어놨는데 훔쳐가는 도둑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몽둥이나 창으로 지킨다라는 뜻이 바로 곡식국자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글자는 이렇게도 씁니다. 쌀미, 똑같은 곡식국자입니다. 쌀미로 쓰는 것은 왜 그러냐? 이것은 추수해낸 것을 나락을 그대로 보관하는 것이고, 이것은 쌀로 만들어가지고 찧어가지고 보관하는 곡식국자다. 이렇게 구분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자는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갖추고 있으나 우리가 이것을 다 풀어내지 못한다는 한계를 갖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이것을 아주 많이 풀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제 강의를 한 편 한 편 들어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매 회마다 새롭게 느껴지는 또 새롭게 풀이한 그런 한자를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보셨을 겁니다. 오늘 16강으로서 2022년 코로나 시대의 강의를 마치게 됩니다. 지금까지 계속 시청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주신 많은 분들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한자는 그냥 한자가 아니고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치매 예방에 한자 공부는 도움이 된다. 연상을 해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여자 여자, 어미 모자, 또 말무자 이런 것들이 좋을 호자, 말무자 이렇게 연결되는 것을 연상하시면 바로 연상할 수 있다면 치매 예방도 저는 된다고 봅니다. 2023년 1월에 있을 명심보감 강의에 여러분들이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카메라 앞에서 고정되어 가지고 하는 이 강의보다는 직접 와서 들으시면 훨씬 더 생기 넘치는 강의를 맛보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새해 잘 맞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